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성공운이 들어오는 50가지 습관입니다. 저자는 요코야마 노부하루, 출판사는 북스고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욕망을 품은 사람은 이루고 싶은 꿈을 바라보며 꿈을 이루는 과정을 즐긴다. 이런 사람은 혹시라도 나중에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즐거운 인생을 보냈다고 느낀다. 욕망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과만 평가하기 때문에 꿈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괴롭게만 느낀다. 그래서 만약 꿈을 이루지 못하면 괴로운 기억만 남는다. 꿈을 이루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건전한 욕망을 품고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시간이 걸려도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아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뎌낼 수가 있다. 반대로 욕망에 집착하면 결과에만 목표를 두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견뎌내지 못한다. 다시 말해 불교에서 말하는 욕망을 버려라라는 가르침은 지나친 욕망을 경계하라는 것이다. 건전한 욕망을 품으면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기대감을 느끼지만 결과에 집착하게 만드는 지나친 욕망을 꿈꾸면 꿈을 이루지 못할까봐 조바심을 느낀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웃고 기뻐해 주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라쿠 고카를 목표로 노력했다. 여기서 라쿠 고카는 일본 전통 예능을 말합니다. 마음속에 기대를 가득 채워 라쿠 고카가 되겠다는 한 길만을 바라봤다. 라쿠 고카가 되고 싶다는 욕망은 있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욕망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바람이었다. 내가 라쿠 고카가 된 후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섭외가 밀려왔다. 그 결과 거만해지고 말았다. 좀 더 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어. 내 이름을 타이틀로 건 프로그램을 맡고 싶어. 좀 더 유명해지고 싶어. 이런 욕망은 끝이 없었다. 물욕에 눈이 먼 욕망은 손에 넣는 순간부터 실증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욕망에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지고 자기 과시욕만 남았다. 나의 꿈은 많은 사람들이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건전한 욕망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텔레비전에 조금 비치는 것부터 자신이 좀 더 유명해지고 싶다는 오로지 나만을 위한 욕망과 마음이 차올라 조바심을 냈다. 그렇게 즐거웠던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일조차도 불안을 느꼈다. 그러자 우는 소리와 소문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일은 점점 줄어들었다. 우리는 자신의 가능성의 한계를 정해버리지만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에너지를 품고 있다. 욕망은 품고 있던 에너지를 폭발시킨다. 불타오르는 소망을 안고 도전하면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다. 건전한 욕망은 크게 품어야 한다. 집착을 버리고 건전한 욕망을 지킨다면 꿈을 이룰 수가 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다. 일어난 일을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좋은 방향으로 바꾼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을 자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신의 책임,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운이 상승한다. 반대로 누구누구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었어.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운은 하강한다. 긴 인생을 살펴보면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타인이나 환경을 원망해봐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다른 무언가의 탓을 돌리면 일시적으로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성장은 멈춘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인생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이자. 이 습관은 훗날 반드시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심각한 고민은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발한다. 우는 긴장 상태에서 도망가고 안정된 상태에서 다가온다고 앞에서 이야기했다. 고민의 원인은 불안이다. 여러 가지 고민은 불안에서 비롯되었다. 고민과 걱정에 눌려 부서져 버릴 것 같다면 고민되는 일을 하나씩 종이에 써서 정리해보자. 그러면 분명하게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다. 자신이 안고 있던 고민의 양을 냉정하게 측정해보자.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실제보다 2배, 3배로 고민의 양을 무겁게 느끼는 일이 꽤 있다. 고민을 종이에 써서 쭉 나열해 보았다면 다음으로 할 일은 고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모든 일은 자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쓴 고민을 제3자의 눈으로 살펴보자. 고민을 개선하려고 하거나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 냉정을 찾았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이때 고민 목록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과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로 나눈다. 고민하고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일이 뒤엉켜 머릿속에서 혼란을 일으킨다. 따라서 모든 고민을 하나로 여기기 쉬워진다. 이럴 때 종이에 써서 정리해보면 마음도 안정되고 냉정하게 판단할 여유가 생긴다. 그래도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면 다음의 우화를 읽고 생각해보자. 심각한 고민으로 죽을 것 같이 괴로워하던 어느 나라의 왕이 신선을 찾아가 고민을 상담했다. 신선이 해결 방법을 알려주자 왕은 갈수록 건강해지고 평생 평안하게 살았다. 세월이 지나 왕이 임종할 때 아들에게 그 비밀 방법을 적은 두루마리를 건넸다. 그리고 왕이 말했다. 네가 괴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시기가 올 때까지 결코 이 두루마리를 펼쳐봐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아들은 왕의 유언을 지키며 두루마리를 열어볼 일이 없이 나라를 다스렸다. 하지만 어느 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만큼 괴로운 일이 일어나 두루마리를 펼쳐보았다. 그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글은 단 한 구절이었다. 이것도 한순간이다. 좋은 일로 기뻐해도 그 일은 한순간이다. 괴로운 일로 슬퍼해도 그 일은 한순간이다. 운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어난 일에 일이 일비하지 말고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다. 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알 수 없는 미래의 일로 불안을 키우지 말고 현재의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불안을 느끼는 일 중 95% 이상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아무리 괴로운 일도 한순간이라고 과감하게 생각하고 지금에 집중하면 운이 올라간다. 운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시간을 길게 보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예전에 영업본부장이라는 위치에서 관할 지점의 영업 실적을 하루라도 빨리 올리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린 적이 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점포 점장을 바꾸거나 레이아웃을 바꾸는 등 여러 가지를 실험해봤지만 지나치게 움직이는 바람에 실패했다. 영업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점장의 실력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점포의 입지나 계절에 따라서도 매출은 달라진다.
조금 더 시간을 길게 보고 계획을 세웠다면 인사이동이나 레이아웃 변경을 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즉 운이 하강 국면일 때는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시간을 길게 보고 상황을 조용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이 조금씩 잘 풀리기 시작한다면 운이 상승 국면에 있으므로 주저하지 않고 단숨에 승부를 거는 배짱이 필요하다. 기쁨을 찾아낸다. 미국의 작가 엘리너 포터가 쓴 폴리애나라는 소설이 있다. 약 100년 전에 미국에서 인기를 얻었던 작품이다. 이 책의 주인공 폴리애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찾아낸다. 시작은 위문품 상자에서 나온 목발이었다. 폴리애나는 오래전부터 인형을 갖고 싶어 했는데 무언가 착오가 생겨 목발이 도착했다. 낙담하고 있던 폴리애나에게 목사인 아버지가 이 목발에서 기쁨을 찾아내는 게임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폴리애나는 지금 나는 목발을 사용하지 않고 걸을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 폴리애나는 심술궂은 이모 집에서 살게 되었다. 보통은 침울해야 할 상황인데도 11살인 폴리애나는 열심히 기쁨을 찾는다. 이모는 상당한 부자였다. 집에는 사용하지 않는 화어로운 방이 많았다. 하지만 이모는 폴리애나에게 다락방을 사용하도록 했다. 다락방에는 거울도 없고 예쁜 그림도 걸려있지 않았다. 이모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는 폴리애나를 보며 불쌍하다고 말했다. 폴리애나는 쓸쓸하게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는 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잠시 후 폴리애나는 이렇게 말했다. 거울이 없어서 다행이야. 거울이 없으니 죽은 깨를 보지 않아도 되잖아. 만약 폴리애나가 이모는 엄청난 부자에 방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나에게 다락방을 준 거지? 이렇게 푸념을 내뱉거나 원망이 섞인 불평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모는 더욱더 폴리애나를 심하게 대했을 것이다. 폴리애나의 이야기는 감동뿐 아니라 커다란 교훈이 담겨 있다. 폴리애나의 기쁨을 찾는 행동은 행운을 높이는 진리를 가르쳐준다. 어떤 일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가 있다.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도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본인의 자유이다. 모든 일을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운이 올라간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경험으로 익힌 상식이 있다. 상식을 뒤집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처음에는 게임이라 생각하며 시작해도 좋다. 억지로라도 좋은 부분을 찾는 게임을 해본다. 머지않아 게임과 현실의 구분이 사라지면서 기쁨을 찾는 행동이 습관이 될 무렵에는 여러분에게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 폴리애나는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기분으로 기쁨에 감사했다. 그리고 괴로울 때는 그 괴로움 속에서 기쁨을 찾아 다행이라고 기뻐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상대의 좋은 부분을 찾는다. 그리고 그 좋은 점을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전한다. 운이 나쁜 사람은 상대의 잘못을 찾아 지적한다. 상대를 위한다는 마음에서 선의로 잘못을 고쳐주려고 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멀어지고 운은 점차 떨어진다. 어차피 한쪽으로 강하게 믿을 수밖에 없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믿어보자. 사실을 알지 못하면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는 편이 자신에게도 편하다. 현재 파라소닉 창업자이자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사원 채용 면접에서 당신은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을 자주 한다고 한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스스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다. 언젠가 통근할 때 타고 다니던 연락선에서 추락해 물에 빠져 죽을 뻔했지만 우연히 지나가던 어선의 구조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배에서 떨어진 것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선의 구조를 받다니 나는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했다. 어떤 일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운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무언가 행동할 때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위험은 최대한 회피하는 것이 좋을까? 이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운을 끌어들이는 사람은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다. 운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피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에 대해서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상태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행동하면 어제와 같은 내일이 찾아온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보다도 행복한 내일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버려야 한다. 내일을 지금보다 충실히 보내고 싶다면 어제와 다른 행동을 해야 한다. 다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돌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런 행동은 지나치게 위험하다. 운이 좋은 사람은 어느 정도 위험이 있지만 그 보상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온다고 판단할 때만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한다. 내가 영업본부장으로 있을 때 신규 점포의 지점장을 산에 공모한 적이 있다. 스스로 손을 들고 나온 사람은 3명이었다. 그중 2명을 신규 점포의 지점장으로 발령을 했다. 공모에서 뽑은 지점장이 맡은 점포의 매출이 어떠했는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다만 이때 손을 들었던 3명은 모두 크게 추세하였다. 공모에 응모하지 않았던 사람의 대부분이 점포의 실적이 나쁘면 부끄럽다거나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회사가 사원에게 원하는 것은 도전 정신이다.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사원을 원한다. 결과는 환경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아 변하게 된다. 긍정적으로 행동하면 결과가 따라오지 않더라도 평가가 떨어지지 않는다. 사내 공모처럼 사원이라는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경쟁에는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어떤 위험을 감수할지 판단하는 기준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실질적인 손해가 크지 않는 일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해보자. 운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한다. 목표를 종이에 쓰거나 긍정하는 것은 미래를 향한 것이다. 꿈과 목표가 실현된 미래를 상상하며 두근거리는 기분이 들면 의욕도 높아진다. 다만 미래만 바라보며 현재 상황과 목표 사이에서 괴로워하면 반대로 의욕이 고갈이 된다. 강한 운을 가진 사람은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 커다란 꿈을 이야기한다.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설정한다. 하지만 미래를 그저 바라보고 있지만은 않는다. 지금 해야 되는 일에도 전력을 쏟는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수수한 작업에도 손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성공한 내 지인은 회사 창립 후에 직원이 겨우 4명이었을 때 전국 100개의 점포를 목표로 직원들을 공모시켰다. 매일 직원들에게 전국에서 사업을 전개할 꿈을 이야기했다. 그런 그가 매일 하는 행동은
어제 만난 고객에게 감사의 메일을 매일 쓰는 것이었다. 정해진 문장이 아니라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춰 내용을 다르게 썼다. 시간과 수고를 들여야 하는 작업이지만 대충 하지 않고 매일 그 일을 계속했다. 시간과 수고가 드는 일이나 귀찮은 일을 하면 운이 올라간다. 화려한 일이나 편한 일만 하려고 하면 운이 떨어진다. 바꿔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일을 솔선하는 사람이 운이 좋아지는 사람이다. 앞에서 말한 회사를 세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던 청년은 행동 플랜은 하나도 없이 그저 이상적인 미래를 종이에 쓰고 기도만 할 뿐이었다. 안타깝지만 그것만으로는 목표를 실현할 수가 없다. 운을 움직이는 것은 미래도 과거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동이 운을 끌어들인다. 꿈과 목표를 바라보며 두근거리는 데 사용할 에너지는 만화의 20%이다. 남은 에너지는 지금 이 순간에 사용하자. 부처는 과거도 미래도 몽상의 세계라고 말했다. 목표 설정은 중요하다. 목표가 없으면 행동 그 자체를 일으킬 수가 없다. 하지만 목표를 설정했다면 일단 그것을 잊고 지금의 전력을 쏟아보자. 운이 좋은 사람의 공통된 말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성공에 있었다는 것이다. 끈질기게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자.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돈 그 자체가 되면 운은 멀어진다. 돈은 어디까지나 행복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절약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절약하는 방법이다. 내가 아직 20대일 무렵 한 거래처의 A 사장으로부터 점심 초대를 받았다. 장소는 가까운 유명 호텔이었다. 나는 동기 3명과 함께 어떤 맛있는 요리를 먹을지 기대하고 있었다. 메뉴판을 받아 무엇을 먹을지 살펴보고 있을 때 A 사장은 모든 사람의 메뉴판을 걷어들이고 가장 싼 정식을 주문했다. 우리가 늘 먹던 정식과 같은 것이었다. 식사 후에 웨이터가 커피나 홍차를 마시겠냐고 건의하자 그 사장은 음료가 정식에 포함된 것이냐고 확인한 뒤에 따로 요금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자 무료로 나오는 차를 주문했다. 식사 중에 자신의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역설했지만 가장 싼 정식과 무료로 제공되는 차를 대접받은 우리는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반면 B 사장은 상당한 절약가로 돈에 대해서는 무척 꼼꼼한 사람이었다. 10엔 단위의 단가 교섭에 1시간 이상 걸릴 때도 있었다. B 사장의 사무실에는 광고지 뒷면을 메모용지로 사용하고 봉투도 재사용할 정도였다. 어느 날 그 B 사장으로부터 송년회에 초대받았다. 장소는 오사카 로열 호텔이었다. 평소 먹지 못하는 호화로운 요리가 들어선 뷔페 형식이었다. 요리 하나당 티켓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이었는데 B 사장에게 티켓을 몇십 장이나 받았기에 다 쓰지 못할 양이었다. 돌아가는 길에는 선물을 건네주더니 집까지 택시를 태워주었다. 업무 교섭에서 10엔 단위도 꼼꼼히 따지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대접이었다. A 사장도 B 사장도 절약가라는 사실은 같다.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이고 돈을 모으려는 자세도 똑같다. 하지만 B 사장은 회사 거래에서는 엄격하게 교섭하지만 들어온 돈을 꼭 필요한 순간에는 아끼지 않고 사용했다. 돈을 저장해두지 않고 순환시키는 것이었다. 반면에 A 사장은 주변 사람의 기분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항상 지출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여 행동했다. 10년 후에 A 사장의 회사는 경쟁 회사에 뒤처져 다른 회사에 흡수되었고 B 사장의 회사는 더욱 큰 실적을 쌓아갔다. B 사장은 평소 비즈니스 교섭에서
조금이라도 경비를 줄여 이익을 올리려고 애썼다. 다른 회사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직원의 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리고 그저 모으기만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아낌없이 돈을 사용했다. 이러한 비사장과 같은 행동이 운을 높이는 것이다. 운을 끌어들여 성공하는 사람은 바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바보란 머리가 좋고 나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은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뽐내는 사람이다. 또는 이상한 지식을 가지고 정론으로 상대의 의견을 논파하려는 사람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은 지극히 매우 낮다. 정론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면 상대는 자기 중요감이 떨어지고 잠재적인 적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의 발목을 잡는 적이 될 가능성도 있다. 파라소닉의 창업자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성공의 비결을 물었을 때 내가 성공한 것은 학력도 낮고 몸도 약했던 덕분이야.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선견지명이 있는 우수한 사람으로 바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바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회의에서 힌트는 주지만 최종 아이디어는 부하가 제안한 것을 채택한다. 애초에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라도 부하가 제안한 것으로 하면 부하는 사장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보다는 의욕이 높아지고 최선을 다해 일을 성공시키려고 한다. 당시 그에게는 이런 부하가 많았을 것이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함을 배웠다. 책이나 각종 강연 등 다양한 곳에서 감사의 유용성을 주장한다. 내가 지금까지 봐온 강한 운을 가진 사람은 확실히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일이 많았다. 왜 감사하면 운이 올라갈까? 답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한 노인이 병으로 오른손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 오른손을 움직이지 못해 답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고승을 만나게 되었다. 부디 제 손을 움직일 수 있게 치료해 주세요. 당신의 손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여전히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당신의 왼손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순간 말을 잃고 자신의 왼손을 바라보던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 내가 잘못하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는 오른손만 생각하느라 움직이는 손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았어. 노인은 반성하며 왼손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해졌다. 그리고 오른손을 부드럽게 문지르자 움직이는 게 아닌가. 왜 노인의 오른손이 움직이게 되었을까? 거기에는 우주의 커다란 법칙이 작용한다. 지금 없는 것을 원하며 집착을 하면 초조해져서 우주가 내 편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것에 감사하고 집착이 사라지면 우주가 내 편이 되어준다. 노인의 오른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자연 치유력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노인이 움직이지 않는 오른손에 집착하고 있을 때에는 왜 자신만 이런 상황을 겪어야만 하는가라고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되어 있었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책망만 하면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된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에 달려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이를 긍정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되고 역경을 벗어날
활력으로 바뀐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만 호소하는 사람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푸념을 늘어놓는다. 다른 사람을 탓한다. 그러면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된다. 주위로부터 응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운이 도망가게 된다. 감사하는 마음에 행운을 가져다주는 이유는 하나 더 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겸허함을 잊고 오만해져서 사람들이 멀어진다. 만약 당신이 영업실적 1위가 되었다고 하자. 1위가 된 이유는 본인이 노력한 것 이외에 무엇도 아니다. 다른 영업사원의 몇 배를 일하고 궁리하고 노력하여 1위가 되었다. 그런데 아무리 본인의 실력으로 이룬 결과라고 해도 모든 일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이때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주위의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게 된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주위 사람을 같은 편으로 두지 않으면 계속해서 성공할 수가 없다. 감사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자신만의 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겸허함과 모든 일에서 좋은 점을 찾아내서 기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다. 운이 좋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과의 인연의 눈을 돌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화장실 청소를 하면 금전운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과연 사실일까? 부정은 할 수 없지만 나도 왜 화장실 청소가 돈하고 연동되는지 몰랐다. 내가 금융 관련 회사에서 대출을 담당했을 때 대출을 결정하는 참고사항 중 집의 정리정돈 상태가 들어가 있었다. 우선 방문했을 때 현관의 모습을 본다. 신발이 흩어져 있는 집, 잡동사니로 가득한 집이 있다. 현관이 난잡한 가정은 집 안에 들어가도 마찬가지다. 정리정돈이 꼼꼼하게 되어 있지 않고 방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여기저기 넘친다. 그런 사람은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도 어느 것이 어느 통장의 도장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경험상 연체되거나 변제불능에 빠지는 사람 중에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 결정을 내리는 직접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무언가 판단을 앞두고 있을 때 이런 것을 참고하여 판단했던 일도 전혀 없지는 않았다. 화장실 청소와 금전운의 관계는 알 수 없지만 정리정돈이 행운을 가져오는 이유는 알 수가 있다. 상장 기업의 모 지방 지점은 늘 실적 미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점포였다. 회사의 임원들은 지역의 특성이라 어쩔 수 없다고 반쯤 포기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 지점에 나중에 임원까지 된 우수한 35세 젊은 사람이 지점장이 되었다. 지금까지 지점장 경험이 없었던 그는 지점장이 되자마자 창고에 잠들어 있는 사용하지 않는 서류를 전부 폐기했다. 그리고 사무실의 안을 철저하게 청소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주 발생했던 트러블이 점점 줄었다. 그리고 그 점포의 매출은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성적 상위 점포로 변신했다. 사무실이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고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 없는 물건으로 가득하면 서류 관리도 엉망이 된다. 그러면 서류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고 분실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정적인 작업에 시간을 잡아먹히면 모티베이션도 올라가지 않고 영업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듯 운이 좋은 사람의 집이나 사무실은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다. 방안을 깨끗하기 위해 실제로 내가 실행했던 방법들을 이야기해본다. 1. 청소를 할 계기를 정한다. 어떤 상태일 때 청소를 할지 정한다. 나는 사무소에 도착하자마자 청소부터 하기로 정해뒀다.
2. 습관화한다. 계속할 수 있는 규모로 정한다. 나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루 21분으로 시간을 정해서 습관화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타이머를 설정하여 21분이 지나 알람이 울리면 하던 중이라도 그만둔다. 처음 벽을 높이면 도중에 좌절하기 때문에 하루 5분이나 10분처럼 부담 없이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을 설정해둔다. 3. 피드백한다. 잘한 날은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려 두뇌에 자신이 노력한 것을 피드백한다. 그러면 뇌에는 작은 두근거리는 감각이 생긴다. 이 방법을 실천해서 처음 3일 동안은 어디를 청소했을지 모를 정도였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점점 깨끗해졌다. 열흘이 지났을 때는 사무실이 반짝반짝해지고 그 후로도 욕심이 생겨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 청소를 할 장소가 사라져 지금은 화장실 바닥이나 세면대, 배수관, 그리고 거울을 반짝이게 닦는다. 청소할 장소를 찾는 즐거움도 늘어났다. 운이 좋은 사람은 잘 웃는다는 특징이 있다. 웃음과 행운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관계가 있다. 웃음이 행운을 가져다주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이유는 웃음은 상대에게 호의를 표하기 때문이다. 행운은 사람과의 인연으로 생긴다.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적대심보다는 호의를 드러내는 편이 좋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인간의 본질은 적대가 아니라 우호이다.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본능이 인간의 DNA 안에 들어있다. 사람들과 만날 때 웃음으로 대하면 상대는 큰 기쁨을 느낀다. 왜냐하면 웃음은 상대를 존경합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웃으며 지내는 것은 인간의 본능을 거르지 않는 삶의 방식이다. 본능과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그러한 자세는 운을 높이는 기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웃음이 상대에게 우월감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개그를 볼 때 어수룩한 이야기에 웃음을 터뜨리는 것은 자신은 그런 바보 같은 일은 저지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웃음의 80%는 우월감을 드러내는 웃음이라고 한다. 상대가 우월감을 느끼는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실패담을 이야기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웃음을 주는 사람은 어디에도 인기가 있다. 주위를 한번 살펴보자. 유머가 뛰어난 사람은 상대에게 우월감을 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자신의 실패담 또는 상사나 아내에게 혼난 이야기를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상대의 우월감을 높여줄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이다. 상대의 우월감을 높이는 웃음은 첫 번째에 호의를 표하는 웃음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게다가 좋은 정보, 좋은 인맥은 자신이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소개한다. 즉, 웃음을 주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상대로부터 호의를 끌어내어 좋은 인맥과 정보를 손에 넣어 운이 올라가는 구조를 만든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운에 대한 책은 굉장히 오랜만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운이 좋아지는 여러 가지 습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성공운이 들어오는 50가지 습관입니다. 저자는 요코야마 노부하루, 출판사는 북스고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욕망을 품은 사람은 이루고 싶은 꿈을 바라보며 꿈을 이루는 과정을 즐긴다. 이런 사람은 혹시라도 나중에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즐거운 인생을 보냈다고 느낀다. 욕망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과만 평가하기 때문에 꿈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괴롭게만 느낀다. 그래서 만약 꿈을 이루지 못하면 괴로운 기억만 남는다. 꿈을 이루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건전한 욕망을 품고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시간이 걸려도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아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뎌낼 수가 있다. 반대로 욕망에 집착하면 결과에만 목표를 두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견뎌내지 못한다. 다시 말해 불교에서 말하는 욕망을 버려라라는 가르침은 지나친 욕망을 경계하라는 것이다. 건전한 욕망을 품으면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기대감을 느끼지만 결과에 집착하게 만드는 지나친 욕망을 꿈꾸면 꿈을 이루지 못할까봐 조바심을 느낀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웃고 기뻐해 주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라쿠 고카를 목표로 노력했다. 여기서 라쿠 고카는 일본 전통 예능을 말합니다. 마음속에 기대를 가득 채워 라쿠 고카가 되겠다는 한 길만을 바라봤다. 라쿠 고카가 되고 싶다는 욕망은 있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욕망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바람이었다. 내가 라쿠 고카가 된 후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섭외가 밀려왔다. 그 결과 거만해지고 말았다. 좀 더 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어. 내 이름을 타이틀로 건 프로그램을 맡고 싶어. 좀 더 유명해지고 싶어. 이런 욕망은 끝이 없었다. 물욕에 눈이 먼 욕망은 손에 넣는 순간부터 실증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욕망에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지고 자기 과시욕만 남았다. 나의 꿈은 많은 사람들이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건전한 욕망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텔레비전에 조금 비치는 것부터 자신이 좀 더 유명해지고 싶다는 오로지 나만을 위한 욕망과 마음이 차올라 조바심을 냈다. 그렇게 즐거웠던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일조차도 불안을 느꼈다. 그러자 우는 소리와 소문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일은 점점 줄어들었다. 우리는 자신의 가능성의 한계를 정해버리지만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에너지를 품고 있다. 욕망은 품고 있던 에너지를 폭발시킨다. 불타오르는 소망을 안고 도전하면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다. 건전한 욕망은 크게 품어야 한다. 집착을 버리고 건전한 욕망을 지킨다면 꿈을 이룰 수가 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다. 일어난 일을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좋은 방향으로 바꾼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을 자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신의 책임,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운이 상승한다. 반대로 누구누구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었어.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운은 하강한다. 긴 인생을 살펴보면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타인이나 환경을 원망해봐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다른 무언가의 탓을 돌리면 일시적으로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성장은 멈춘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인생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이자. 이 습관은 훗날 반드시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심각한 고민은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발한다.
운은 긴장 상태에서 도망가고 안정된 상태에서 다가온다고 앞에서 이야기했다. 고민의 원인은 불안이다. 여러 가지 고민은 불안에서 비롯되었다. 고민과 걱정에 눌려 부서져 버릴 것 같다면 고민되는 일을 하나씩 종이에 써서 정리해보자. 그러면 분명하게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다. 자신이 안고 있던 고민의 양을 냉정하게 측정해보자.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실제보다 2배, 3배로 고민의 양을 무겁게 느끼는 일이 꽤 있다. 고민을 종이에 써서 쭉 나열해 보았다면 다음으로 할 일은 고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모든 일은 자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쓴 고민을 제3자의 눈으로 살펴보자. 고민을 개선하려고 하거나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 냉정을 찾았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이때 고민 목록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과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로 나눈다. 고민하고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일이 뒤엉켜 머릿속에서 혼란을 일으킨다. 따라서 모든 고민을 하나로 여기기 쉬워진다. 이럴 때 종이에 써서 정리해보면 마음도 안정되고 냉정하게 판단할 여유가 생긴다. 그래도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면 다음의 우화를 읽고 생각해보자. 심각한 고민으로 죽을 것 같이 괴로워하던 어느 나라의 왕이 신선을 찾아가 고민을 상담했다. 신선이 해결 방법을 알려주자 왕은 갈수록 건강해지고 평생 평안하게 살았다. 세월이 지나 왕이 임종할 때 아들에게 그 비밀 방법을 적은 두루마리를 건넸다. 그리고 왕이 말했다. 네가 괴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시기가 올 때까지 결코 이 두루마리를 펼쳐봐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아들은 왕의 유언을 지키며 두루마리를 열어볼 일이 없이 나라를 다스렸다. 하지만 어느 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만큼 괴로운 일이 일어나 두루마리를 펼쳐보았다. 그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글은 단 한 구절이었다. 이것도 한순간이다. 좋은 일로 기뻐해도 그 일은 한순간이다. 괴로운 일로 슬퍼해도 그 일은 한순간이다. 운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어난 일에 일이 일비하지 말고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다. 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알 수 없는 미래의 일로 불안을 키우지 말고 현재의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불안을 느끼는 일 중 95% 이상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아무리 괴로운 일도 한순간이라고 과감하게 생각하고 지금에 집중하면 운이 올라간다. 운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시간을 길게 보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예전에 영업본부장이라는 위치에서 관할 지점의 영업 실적을 하루라도 빨리 올리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린 적이 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점포 점장을 바꾸거나 레이아웃을 바꾸는 등 여러 가지를 실험해봤지만 지나치게 움직이는 바람에 실패했다. 영업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점장의 실력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점포의 입지나 계절에 따라서도 매출은 달라진다. 조금 더 시간을 길게 보고 계획을 세웠다면 인사이동이나 레이아웃 변경을 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즉 운이 하강 국면일 때는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시간을 길게 보고 상황을 조용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이 조금씩 잘 풀리기 시작한다면 운이 상승 국면에 있으므로 주저하지 않고 단숨에 승부를 거는
배짱이 필요하다. 기쁨을 찾아낸다. 미국의 작가 엘리너 포터가 쓴 폴리애나라는 소설이 있다. 약 100년 전에 미국에서 인기를 얻었던 작품이다. 이 책의 주인공 폴리애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찾아낸다. 시작은 위문품 상자에서 나온 목발이었다. 폴리애나는 오래전부터 인형을 갖고 싶어 했는데 무언가 착오가 생겨 목발이 도착했다. 낙담하고 있던 폴리애나에게 목사인 아버지가 이 목발에서 기쁨을 찾아내는 게임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폴리애나는 지금 나는 목발을 사용하지 않고 걸을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 폴리애나는 심술궂은 이모 집에서 살게 되었다. 보통은 침울해야 할 상황인데도 11살인 폴리애나는 열심히 기쁨을 찾는다. 이모는 상당한 부자였다. 집에는 사용하지 않는 화로운 방이 많았다. 하지만 이모는 폴리애나에게 다락방을 사용하도록 했다. 다락방에는 거울도 없고 예쁜 그림도 걸려있지 않았다. 이모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는 폴리애나를 보며 불쌍하다고 말했다. 폴리애나는 쓸쓸하게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는 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잠시 후 폴리애나는 이렇게 말했다. 거울이 없어서 다행이야. 거울이 없으니 죽은 깨를 보지 않아도 되잖아. 만약 폴리애나가 이모는 엄청난 부자에 방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나에게 다락방을 준 거지? 이렇게 푸념을 내뱉거나 원망이 섞인 불평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모는 더욱더 폴리애나를 심하게 대했을 것이다. 폴리애나의 이야기는 감동뿐 아니라 커다란 교훈이 담겨있다. 폴리애나의 기쁨을 찾는 행동은 행운을 높이는 진리를 가르쳐준다. 어떤 일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가 있다.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도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본인의 자유이다. 모든 일을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운이 올라간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경험으로 익힌 상식이 있다. 상식을 뒤집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처음에는 게임이라 생각하며 시작해도 좋다. 억지로라도 좋은 부분을 찾는 게임을 해본다. 머지않아 게임과 현실의 구분이 사라지면서 기쁨을 찾는 행동이 습관이 될 무렵에는 여러분에게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 폴리애나는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기분으로 기쁨에 감사했다. 그리고 괴로울 때는 그 괴로움 속에서 기쁨을 찾아 다행이라고 기뻐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상대의 좋은 부분을 찾는다. 그리고 그 좋은 점을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전한다. 운이 나쁜 사람은 상대의 잘못을 찾아 지적한다. 상대를 위한다는 마음에서 선의로 잘못을 고쳐주려고 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멀어지고 운은 점차 떨어진다. 어차피 한쪽으로 강하게 믿을 수밖에 없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믿어보자. 사실을 알지 못하면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는 편이 자신에게도 편하다. 현재 파라소닉 창업자이자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사원 채용 면접에서 당신은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을 자주 한다고 한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스스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다. 언젠가 통근할 때 타고 다니던 연락선에서 추락해 물에 빠져 죽을 뻔했지만 우연히 지나가던 어선의 구조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배에서 떨어진 것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선의 구조를 받다니
나는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했다. 어떤 일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운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무언가 행동할 때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위험은 최대한 회피하는 것이 좋을까? 이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운을 끌어들이는 사람은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다. 운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피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에 대해서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상태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행동하면 어제와 같은 내일이 찾아온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보다도 행복한 내일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버려야 한다. 내일을 지금보다 충실히 보내고 싶다면 어제와 다른 행동을 해야 한다. 다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돌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런 행동은 지나치게 위험하다. 운이 좋은 사람은 어느 정도 위험이 있지만 그 보상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온다고 판단할 때만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한다. 내가 영업본부장으로 있을 때 신규 점포의 지점장을 산에 공모한 적이 있다. 스스로 손을 들고 나온 사람은 3명이었다. 그중 2명을 신규 점포의 지점장으로 발령을 했다. 공모에서 뽑은 지점장이 맡은 점포의 매출이 어떠했는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다만 이때 손을 들었던 3명은 모두 크게 추세하였다. 공모에 의무하지 않았던 사람의 대부분이 점포의 실적이 나쁘면 부끄럽다거나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회사가 사원에게 원하는 것은 도전 정신이다.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사원을 원한다. 결과는 환경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아 변하게 된다. 긍정적으로 행동하면 결과가 따라오지 않더라도 평가가 떨어지지 않는다. 사내 공모처럼 사원이라는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경쟁에는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어떤 위험을 감수할지 판단하는 기준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실질적인 손해가 크지 않는 일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해보자. 운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한다. 목표를 종이에 쓰거나 긍정하는 것은 미래를 향한 것이다. 꿈과 목표가 실현된 미래를 상상하며 두근거리는 기분이 들면 의욕도 높아진다. 다만 미래만 바라보며 현재 상황과 목표 사이에서 괴로워하면 반대로 의욕이 고갈이 된다. 강한 운을 가진 사람은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 커다란 꿈을 이야기한다.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설정한다. 하지만 미래를 그저 바라보고 있지만은 않는다. 지금 해야 되는 일에도 전력을 쏟는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수수한 작업에도 손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성공한 내 지인은 회사 창립 후에 직원이 겨우 4명이었을 때 전국 100개의 점포를 목표로 직원들을 고용시켰다. 매일 직원들에게 전국에서 사업을 전개할 꿈을 이야기했다. 그런 그가 매일 하는 행동은 어제 만난 고객에게 감사의 메일을 매일 쓰는 것이었다. 정해진 문장이 아니라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춰 내용을 다르게 썼다. 시간과 수고를 들여야 하는 작업이지만 대충 하지 않고 매일 그 일을 계속했다. 시간과 수고가 드는 일이나 귀찮은 일을 하면 운이 올라간다. 화려한 일이나 편한 일만 하려고 하면 운이 떨어진다. 바꿔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일을
솔선하는 사람이 운이 좋아지는 사람이다. 앞에서 말한 회사를 세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던 청년은 행동 플랜은 하나도 없이 그저 이상적인 미래를 종이에 쓰고 기도만 할 뿐이었다. 안타깝지만 그것만으로는 목표를 실현할 수가 없다. 운을 움직이는 것은 미래도 과거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동이 운을 끌어들인다. 꿈과 목표를 바라보며 두근거리는 데 사용할 에너지는 만화의 20%이다. 남은 에너지는 지금 이 순간에 사용하자. 부처는 과거도 미래도 몽상의 세계라고 말했다. 목표 설정은 중요하다. 목표가 없으면 행동 그 자체를 일으킬 수가 없다. 하지만 목표를 설정했다면 일단 그것을 잊고 지금의 전력을 쏟아보자. 운이 좋은 사람의 공통된 말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성공에 있었다는 것이다. 끈질기게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자.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돈 그 자체가 되면 운은 멀어진다. 돈은 어디까지나 행복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절약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절약하는 방법이다. 내가 아직 20대일 무렵 한 거래처의 A 사장으로부터 점심 초대를 받았다. 장소는 가까운 유명 호텔이었다. 나는 동기 3명과 함께 어떤 맛있는 요리를 먹을지 기대하고 있었다. 메뉴판을 받아 무엇을 먹을지 살펴보고 있을 때 A 사장은 모든 사람의 메뉴판을 걷어들이고 가장 싼 정식을 주문했다. 우리가 늘 먹던 정식과 같은 것이었다. 식사 후에 웨이터가 커피나 홍차를 마시겠냐고 건의하자 그 사장은 음료가 정식에 포함된 것이냐고 확인한 뒤에 따로 요금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자 무료로 나오는 차를 주문했다. 식사 중에 자신의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역설했지만 가장 싼 정식과 무료로 제공되는 차를 대접받은 우리는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반면 B 사장은 상당한 절약가로 돈에 대해서는 무척 꼼꼼한 사람이었다. 10엔 단위의 단가 교섭에 1시간 이상 걸릴 때도 있었다. B 사장의 사무실에는 광고지 뒷면을 메모용지로 사용하고 봉투도 재사용할 정도였다. 어느 날 그 B 사장으로부터 송년회에 초대받았다. 장소는 오사카 로열 호텔이었다. 평소 먹지 못하는 호화로운 요리가 들어선 뷔페 형식이었다. 요리 하나당 티켓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이었는데 B 사장에게 티켓을 몇십 장이나 받았기에 다 쓰지 못할 양이었다. 돌아가는 길에는 선물을 건네주더니 집까지 택시를 태워주었다. 업무 교섭에서 10엔 단위도 꼼꼼히 따지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대접이었다. A 사장도 B 사장도 절약가라는 사실은 같다.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이고 돈을 모으려는 자세도 똑같다. 하지만 B 사장은 회사 거래에서는 엄격하게 교섭하지만 들어온 돈을 꼭 필요한 순간에는 아끼지 않고 사용했다. 돈을 저장해두지 않고 순환시키는 것이었다. 반면에 A 사장은 주변 사람의 기분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항상 지출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여 행동했다. 10년 후에 A 사장의 회사는 경쟁 회사에 뒤처져 다른 회사에 흡수되었고 B 사장의 회사는 더욱 큰 실적을 쌓아갔다. B 사장은 평소 비즈니스 교섭에서 조금이라도 경비를 줄여 이익을 올리려고 애썼다. 다른 회사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직원의 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절약이다. 그리고 그저 모으기만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아낌없이 돈을 사용했다. 이러한 B 사장과 같은 행동이 운을 높이는 것이다. 운을 끌어들여 성공하는 사람은 바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바보란 머리가 좋고 나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은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뽐내는 사람이다. 또는 이상한 지식을 가지고 정론으로 상대의 의견을 논파하려는 사람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은 지극히 매우 낮다. 정론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면 상대는 자기 중요감이 떨어지고 잠재적인 적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의 발목을 잡는 적이 될 가능성도 있다. 파나소닉의 창업자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성공의 비결을 물었을 때 내가 성공한 것은 학력도 낮고 몸도 약했던 덕분이야.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선견지명이 있는 우수한 사람으로 바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바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회의에서 힌트는 주지만 최종 아이디어는 부하가 제안한 것을 채택한다. 애초에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라도 부하가 제안한 것으로 하면 부하는 사장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보다는 의욕이 높아지고 최선을 다해 일을 성공시키려고 한다. 당시 그에게는 이런 부하가 많았을 것이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함을 배웠다. 책이나 각종 강연 등 다양한 곳에서 감사의 유용성을 주장한다. 내가 지금까지 봐온 강한 운을 가진 사람은 확실히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일이 많았다. 왜 감사하면 운이 올라갈까? 답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한 노인이 병으로 오른손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 오른손을 움직이지 못해 답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고승을 만나게 되었다. 부디 제 손을 움직일 수 있게 치료해 주세요. 당신의 손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여전히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당신의 왼손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순간 말을 잃고 자신의 왼손을 바라보던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 내가 잘못하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는 오른손만 생각하느라 움직이는 손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았어. 노인은 반성하며 왼손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해졌다. 그리고 오른손을 부드럽게 문지르자 움직이는 게 아닌가. 왜 노인의 오른손이 움직이게 되었을까? 거기에는 우주의 커다란 법칙이 작용한다. 지금 없는 것을 원하며 집착을 하면 초조해져서 우주가 내 편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것에 감사하고 집착이 사라지면 우주가 내 편이 되어준다. 노인의 오른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자연 치유력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노인이 움직이지 않는 오른손에 집착하고 있을 때에는 왜 자신만 이런 상황을 겪어야만 하는가라고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되어 있었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책망만 하면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된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에 달려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이를 긍정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되고 역경을 벗어날 활력으로 바뀐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만 호소하는 사람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푸념을 늘어놓는다. 다른 사람을 탓한다. 그러면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된다. 주위로부터 응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운이 도망가게 된다. 감사하는 마음의 행운을 가져다주는 이유는 하나 더 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겸허함을 잊고 오만해져서 사람들이 멀어진다. 만약 당신이 영업 실적 1위가 되었다고 하자. 1위가 된 이유는 본인이 노력한 것 이외에 무엇도 아니다. 다른 영업사원의 몇 배를 일하고 궁리하고 노력하여 1위가 되었다. 그런데 아무리 본인의 실력으로 이룬 결과라고 해도 모든 일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이때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주위의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게 된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주위 사람을 같은 편으로 두지 않으면 계속해서 성공할 수가 없다. 감사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자신만의 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겸허함과 모든 일에서 좋은 점을 찾아내서 기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다. 운이 좋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과의 인연의 눈을 돌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화장실 청소를 하면 금전운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과연 사실일까? 부정은 할 수 없지만 나도 왜 화장실 청소가 돈하고 연동되는지 몰랐다. 내가 금융 관련 회사에서 대출을 담당했을 때 대출을 결정하는 참고사항 중 집의 정리정돈 상태가 들어가 있었다. 우선 방문했을 때 현관의 모습을 본다. 신발이 흩어져 있는 집, 잡동사니로 가득한 집이 있다. 현관이 난잡한 가정은 집 안에 들어가도 마찬가지다. 정리정돈이 꼼꼼하게 되어 있지 않고 방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여기저기 넘친다. 그런 사람은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도 어느 것이 어느 통장의 도장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경험상 연체되거나 변제불능에 빠지는 사람 중에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 결정을 내리는 직접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무언가 판단을 앞두고 있을 때 이런 것을 참고하여 판단했던 일도 전혀 없지는 않았다. 화장실 청소와 금전운의 관계는 알 수 없지만 정리정돈이 행운을 가져오는 이유는 알 수가 있다. 상장 기업의 모 지방 지점은 늘 실적 미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점포였다. 회사의 임원들은 지역의 특성이라 어쩔 수 없다고 반쯤 포기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 지점에 나중에 임원까지 된 우수한 35세 젊은 사람이 지점장이 되었다. 지금까지 지점장 경험이 없었던 그는 지점장이 되자마자 창고에 잠들어 있는 사용하지 않는 서류를 전부 폐기했다. 그리고 사무실의 안을 철저하게 청소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주 발생했던 트러블이 점점 줄었다. 그리고 그 점포의 매출은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성적 상위 점포로 변신했다. 사무실이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고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 없는 물건으로 가득하면 서류 관리도 엉망이 된다. 그러면 서류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고 분실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정적인 작업에 시간을 잡아먹히면 모티베이션도 올라가지 않고 영업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듯 운이 좋은 사람의 집이나 사무실은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다. 방안을 깨끗하기 위해 실제로 내가 실행했던 방법들을 이야기해본다. 1. 청소를 할 계기를 정한다. 어떤 상태일 때 청소를 할지 정한다. 나는 사무소에 도착하자마자 청소부터 하기로 정해뒀다. 2. 습관화한다. 계속할 수 있는 규모로 정한다. 나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루 21분으로 시간을 정해서 습관화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타이머를 설정하여 21분이 지나 알람이 울리면 하던 중이라도 그만둔다. 처음 벽을 높이면 도중에 좌절하기 때문에 하루 5분이나 10분처럼 부담 없이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을 설정해둔다. 3. 피드백한다.
잘한 날은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려 두뇌에 자신이 노력한 것을 피드백한다. 그러면 뇌에는 작은 두근거리는 감각이 생긴다. 이 방법을 실천해서 처음 3일 동안은 어디를 청소했을지 모를 정도였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점점 깨끗해졌다. 열흘이 지났을 때는 사무실이 반짝반짝해지고 그 후로도 욕심이 생겨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 청소를 할 장소가 사라져 지금은 화장실 바닥이나 세면대, 배수관, 그리고 거울을 반짝이게 닦는다. 청소할 장소를 찾는 즐거움도 늘어났다. 운이 좋은 사람은 잘 웃는다는 특징이 있다. 웃음과 행운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관계가 있다. 웃음이 행운을 가져다 주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이유는 웃음은 상대에게 호의를 표하기 때문이다. 행운은 사람과의 인연으로 생긴다.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적대심보다는 호의를 드러내는 편이 좋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인간의 본질은 적대가 아니라 우호이다.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본능이 인간의 DNA 안에 들어있다. 사람들과 만날 때 웃음으로 대하면 상대는 큰 기쁨을 느낀다. 왜냐하면 웃음은 상대를 존경합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웃으며 지내는 것은 인간의 본능을 거르지 않는 삶의 방식이다. 본능과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그러한 자세는 운을 높이는 기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웃음이 상대에게 우월감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개그를 볼 때 어수룩한 이야기에 웃음을 터뜨리는 것은 자신은 그런 바보 같은 일은 저지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웃음의 80%는 우월감을 드러내는 웃음이라고 한다. 상대가 우월감을 느끼는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실패담을 이야기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웃음을 주는 사람은 어디에도 인기가 있다. 주위를 한번 살펴보자. 유머가 뛰어난 사람은 상대에게 우월감을 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자신의 실패담 또는 상사나 아내에게 혼난 이야기를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상대의 우월감을 높여줄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이다. 상대의 우월감을 높이는 웃음은 첫 번째에 호의를 표하는 웃음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게다가 좋은 정보, 좋은 인맥은 자신이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소개한다. 즉, 웃음을 주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상대로부터 호의를 끌어내어 좋은 인맥과 정보를 손에 넣어 운이 올라가는 구조를 만든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운에 대한 책은 굉장히 오랜만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운이 좋아지는 여러 가지 습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